네, 저희 오늘 앞서서 풀코퍼레이션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풀코퍼레이션의 매력에 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봐야겠죠.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선임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 네네, 저희 풀코퍼레이션 관련해서 국내 또 종목 가운데 오늘 좀 잘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 기업 미국의 문화랑 좀 다른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풀장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워터파크 쪽으로 많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럴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 간에서 이 래시가드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탔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래시가드를 토대로 이 워터 스포츠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었던 의류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배럴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 리오프닝 그 코로나 시대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터파크도 상당히 많이 안 됐었고, 하지만 앞으로는 좀 이 리오프닝 관련 쇠주로서 이제 좀 후발주자로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적자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 더 네이처홀딩스라는 이제 최근에 중국 진출도 하고 그런 의류 기업에서 이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인수를 하면서 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 구조의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포커싱을 둘 필요가 있고, 이 리오프닝 이후에 사실 첫 시즌입니다. 사실 이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이 워터파크에 대한 이 첫 시즌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앞으로 이제 한 7월, 8월부터 이제 워터파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 배럴의 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좀 리오프닝 실적주로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아시아권, 특히 아시아권의 문화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인데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으로 향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노려왔었습니다만 이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었고요. 근데 이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이라든지 더 네이처홀딩스의 인수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도 더 네이처홀딩스가 계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좀 시너지를 같이 엮어봤을 때 좀 중국 진출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미국에서는 이제 가정용 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였던 풀코퍼레이션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피해주였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배럴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럴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는 7,8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매수가는 7,850원을 제시를 하겠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짧게 7,5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배럴의 매수가는 7,850원으로 제시됐고요. 목표가는 9,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의 국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부터 함께 보시죠. 네, 액토스 소프트 블록체인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중입니다. 시간외에서 9%대 급등 나왔습니다. 마마무의 미주 투어, 카드와 워너스 컴백으로 소속 아티스트 활약 중인 RBW 정규장에서 6% 뛰고 시간외에서도 7% 큰 폭으로 뒷심 발휘했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실적 부진으로 재고자산 2조 원 넘어선 LG이노텍, 죄송합니다. 네. 국내 유일의 분자 진단 토탈 솔루션 기업이죠. 바이오니아 시간외에서 5%대 상승했고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낸 세아 제강 지주, 해상풍력 자회사 세아윈드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4% 올랐네요. 반도체 프로브 카드 제조 기업으로 신규 상장주인 마이크로투 나노, 반도체와 AI 산업 기대감에 정규장에서 15% 급등, 시간외에서 3%대 추가 탄력 이어갔습니다. 자, 우선 시간외 탄력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간에서 이 올랐던 배경 같은 경우는 이 코스메르나라는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메르나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오면서 이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려왔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도 있어왔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간에 이 아마존의 그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간에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도 이 영국 아마존에서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앞서서 뭐 큰 주가 하락이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주가 하락에 있어서 제가 뭐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니 네. 사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 속하고요. 한 9% 가량 그 당시에 있었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사실 자사몰에서 이 코스메르나를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시장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좀 세론이 좀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냥 기대감에 대한 좀 잠시 주춤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코스메르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남성 호르몬을 컨트롤하면서 그 사실 뭐 그래서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접근하기도 힘들고 남성분들도 이제 사무실에서 몰래 숨겨 먹고 그런 이제 약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두피에 들어가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여성 탈모라든지 아니면 이 남성들에게 대해서도 특히 접근성이 상당히 좀 유리한 이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코로나 백신 때 많이 봤었던 RNA, 그 바이오엔의 RNA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통해 개발된 제품인데, 이 코스메르나가 상당히 이번에 좀 히트를 치게 된다면 사실 이 RNA 관련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에는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작은 수치입니다만, 이번 초도 물량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기대감이 뜨겁다라고 했을 때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이제 그 캐시카우로서 이 기업 가치를 좀 다시 재평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0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짧게 5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살펴볼 국내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보시죠. 네, 엔터주 다음은 외국인 중소형 뷰티주도 쇼핑에 나섰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한 강한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됐는데요. 10일 연속 담았습니다.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플랜트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양사도 7일째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6일째 외국인 사자세 확인된 종목에는 MC넥스와 세경 하이테크가 눈에 띄고요. 셀트리온도 닷새째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이어서 보시죠.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SFA 반도체 기관 열흘째 순매수 중입니다. 최대 고객사 애플의 실적 부진으로 재고 자산이 2조 원 넘어선 LG 이노텍도 기관 8일째 담고 있습니다. 엿새째 기관 사자세 확인된 종목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JLK 그리고 높은 실적 성장 전망의 증권가에서 목표 가격을 상향 중인 덴티움이 눈에 띕니다. 자,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 어느 종목 살펴볼까요?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폴더블 폰 관련주로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다시 좀 재조명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경 하이테크의 제품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폴더블 폰을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UTG라 해서 상당히 얇은 그 글래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UTG가 좀 촉감 자체가 사실 유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수 보호 필름을 이제 장착을 해서 이 유리의 질감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제품이 이제 그 세경 하이테크의 이제 특수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뭐 폴더블 폰에 대해서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최근에 그 구글에서 개발자 회의에서 이 사실 뭐 AI 쪽으로 관련해서 좀 포커싱을 있게 저는 봤습니다만, 뉴스에 나온 쪽으로 봤을 때는 구글의 그 폴더블 폰 출시가 상당히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토로라도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진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제품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 북미 시장의 이제 진출로서 좀 더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좀 확대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도 그 폴드 5겠죠. 폴드 5라든지 플립 5가 이번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사실 기존에는 한 8월쯤에 출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일관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달 더 빠른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좀 타임라인이 좀 상당히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실적을 잘 뿜어내주고 있는 곳은 특히 중화권 물량입니다. 중화권에서도 뭐 지금 오포라든지 비보가 계속적으로 이 폴더블 폰을 계속 출하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일각에서는 상당히 그 중화권 제품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얘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 중화권 쪽에서의 이제 그 매출이 상당히 세경 하이테크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근데 이 기대감 부분에서는 특히 북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애플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은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애플도 향후 폴더블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지켜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있어 와야겠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매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간접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이제 계속적으로 수출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영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 폴더블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면은 수혜받을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7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중화권 향해 매출 잡히고 있고 북미 그 외 지역에 대한 기대감 높은 세경 하이테크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는 기관 순매수 특징주 토픽 이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LK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존에 제가 뭐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많이 포커싱을 두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 뭐 루닛 이런 종목과도 이제 비교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이 JLK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분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특화된 분야는 이 뇌질환 쪽 관련 이제 진단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좀 부가적으로 암 진단에 관한 부분까지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뇌질환 같은 부분에서는 좀 시장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뇌질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과거부터 이어왔었던 이 빅데이터들 한 150만 개 정도 자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이 진단 솔루션 분야에서 좀 업계에서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JLK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 의료용 AI 관련해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 JLK가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부진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기존에 뭐 루닛이라는 이런 최근에 의료 AI 관련해서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JLK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좀 다운되는 이런 형상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의료용 AI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제주는 기존의 신규 상장주들이 불이지만 특히 수혜도 JLK도 같이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관심도가 많이 상당히 올라오는 추세에서 이 JLK도 사실 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못 받았었지만 이제 같이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부진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기존의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수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좀 많이 낮았었습니다. 낮았었던 이유는 특히 이 병원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에서 이 JLK의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이제 병원 측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 JLK의 이번 제품이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이제 환자한테 부담을 좀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급여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특히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기 상당히 좀 꺼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때까지 부진해왔던 부분을 좀 많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7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2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JLK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시장의 맥을 짚어주신 김용빈 선임주임,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